아이고, 나는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걱정 없어. 정말 노년이 걱정 없으신가요? 저는 올해로 76세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르면 인생의 높고 낮은 파도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죠. 건강도, 직장도, 가족 관계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깨달은 노후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으니 괜찮아. 집이 몇 채 있으니 임대료로 살면 되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보고 들은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에게 의지했던 친구는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노후 대책이 사라졌고,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이웃은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졌던 지인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죠. 진정한 노후 대책은 다른 누군가나 불확실한 외부 요소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노후를 책임질 3가지는 바로: 첫째, 건강 자본; 둘째, 관계 자본; 셋째, 정신적 자본입니다. 이 3가지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켜줄 진정한 노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건강 자본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픈 몸으로는 어떤 행복도 온전히 누릴 수 없으니까요. 관계 자본이 없다면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자본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3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째, 건강 자본. 먼저 건강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 자본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활력 있는 몸과 맑은 정신,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좋아라고 자부하며 건강검진도 미루기 일쑤였죠. 하지만 65세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후의 모든 계획의 기반이라는 것을요. 제 친구 중에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마자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져 긴 비행기 여행은 물론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 모은 돈과 꿈꾸던 여행 계획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 여사는 다릅니다. 그녀는 평생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지만 50대부터는 철저히 자신의 몸에 투자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83세인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방문합니다. 여러분, 건강 자본을 쌓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40분 걷기를 실천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 날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죠.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동이 최고입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무지개 식단을 떠올립니다. 접시에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고구마. 이렇게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제가 심장 발작을 겪기 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더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발견이 늦을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수면이 뇌를 청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이 습관이 제 건강의 큰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70세에 처음으로 걷기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 자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타인의 건강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쇼. 오직 꾸준한 관리와 투자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자본은 지금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샵 두 번째, 관계 자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 자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연결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인간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 일상적으로 교류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갑자기 사회적 공백이 찾아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었을 때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할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는 몇 명의 지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2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대화 주제도 금방 소진되고 가끔은 하루 종일 의미 있는 대화 한 번 없이 지나가기도 했죠. 그때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참석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 이 선생은 다른 경우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고 자신의 취미나 친구 관계는 포기했죠. 자녀들이 성공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길게 통화하기 어렵죠. 여러분, 관계 자본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연령층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만 있다면 함께 나이 들면서 비슷한 시기에 건강 문제나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도서관 모임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을 만났고,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이 제게 큰 활력이 됩니다. 둘째, 공통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에 참여하세요. 취미,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자신이 즐기는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독서 모임 외에도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통 방법을 배우세요. 요즘은 화상통화, 메시지 앱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지금은 해외에 사는 손주들과 매주 화상통화를 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넷째,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지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 다리를 다쳤을 때 평소 제가 김치를 나눠주던 이웃들이 번갈아 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푸는 행동이 어려울 때 돌아오는 것이죠. 다섯째,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세요. 관계 자본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햇빛, 관심을 꾸준히 주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듯 관계도 꾸준한 관심과 배려로 발전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노후의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관계는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심은 작은 친절의 씨앗이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자본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관계 자본을 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샵 세 번째, 정신적 자본.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적 자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삶의 의미를 찾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주는 내면의 풍요로움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겪는 또 다른 위기는 존재의 공허함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인, 부모,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이제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바로 정신적 자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제 존재의 이유였죠. 은퇴 직후 저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서점에서 철학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 책에서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외부 세계를 향해 성장하고 성취한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부터 철학, 심리학, 역사 등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분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제 동료 교사였던 최 선생은 다른 경로를 걸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TV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죠.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자본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꾸준한 배움의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는 70대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75세인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에 신선한 자극과 목표를 제공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주 3회는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하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셋째, 자연과 연결되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있는 작은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대화합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함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영적인 탐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은 노년기에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세요. 여러분의 경험, 지혜, 실수, 성공담은 모두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들려줄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음성 녹음, 영상, 심지어 요리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자본은 쉽게 바닥나지 않는 내면의 우물과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자본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정신적 자본을 쌓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샵 3가지 자본의 균형과 상호작용. 지금까지 노후를 책임질 3가지 자본, 즉 건강 자본, 관계 자본, 정신적 자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3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3가지 자본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3다리로 지탱하는 의자와 같이 하나가 약해지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자본도 함께 성장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 세 가지 자본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송할머니는 올해 88세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송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건강 자본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태극권 모임에서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 자본도 함께 쌓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의 철학적 측면을 공부하며 정신적 자본도 키우고 있죠. 매주 토요일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약초차와 함께 이웃들을 초대해 인생 이야기 모임을 엽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나누며 정신적 자본을 표현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자본을 더욱 단단히 하며 활발한 대화를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 자본까지 관리합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정신적 자본이 되고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한 관계 자본이 되며 정기적인 활동으로 건강 자본까지 챙기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세 가지 자본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는지. 한 가지 좋은 활동이 세 가지 자본을 모두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던 박 선생은 은퇴 후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철저한 식단 관리를 했죠. 하지만 관계와 정신적 성장은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그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왔고 그 결과 건강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 가지 활동이라도 세 가지 자본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합창단에 가입하는 것은 호흡 조절을 통한 건강, 단원들과의 관계, 음악을 통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세 가지 자본을 각각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마다 다이어리에 세 가지 자본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셋째, 위기가 왔을 때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관계와 정신적 자본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무릎 수술로 몇 달간 거동이 불편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에 철학책을 읽고 전화로 친구들과 더 자주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더 깊어진 관계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자본은 돈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재산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계, 정신적 자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진정한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60대 초반의 사업 실패로 재산의 큰 부분을 잃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건강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기에 위로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정신적 자본이 있었기에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자본을 튼튼히 쌓으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좋은 관계가 있다면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충만하다면 비싼 오락거리나 물질적 소비 없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책임질 진정한 자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여러분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미, 바로 이것들입니다. 샵 3가지 자본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책임질 3가지 자본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3가지 자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0대, 50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 자본에 의식적으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6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건강 자본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1점, 건강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건강 투자 시간을 갖습니다. 20분 스트레칭, 30분 걷기, 5분 심호흡으로 구성된 이 시간은 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점, 식탁에 5가지 색깔을 놓으세요. 매 식사 때마다 빨강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노랑 호박, 하양 두부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3점, 3개월마다 건강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세요. 혈압,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저는 작은 노트에 이런 수치들을 기록해 둡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건강 관리에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4점, 젊은 시절 좋아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는 20대 때 탁구를 좋아했는데 7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빠르게 치진 못하지만 즐겁게 할 수 있고 젊은 시절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5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좋은 매트리스, 베개, 이불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 투자입니다. 저는 70세 생일 선물로 스스로에게 고품질 매트리스를 선물했고 이것이 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샵 관계 자본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1점, 관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종이에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동심원으로 그려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바깥쪽으로 그리면서 각 관계의 강도와 질을 평가해 보세요. 어디에 투자가 더 필요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2점, 매주 한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에 한 사람에게 손글씨 편지나 전화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요즘 바쁘시겠지만 지난번 도움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합니다. 3점, 세대 간 다리 놓기를 실천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관계 자본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그들에게 새로운 앱 사용법을 배웁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4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네 반상회, 아파트 주민 모임, 지역 봉사활동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5점, 디지털 관계 관리 도구를 활용하세요. 저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잊지 않고 관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샵샵 정신적 자본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1.1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세요. 책은 정신적 자본을 쌓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역사, 철학, 소설, 심리학, 장르에 상관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점, 인생 히스토리 노트를 작성하세요.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 배운 교훈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노트를 통해 제 삶의 패턴을 발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점, 매일 15분 명상을 실천하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점,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72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5점, 삶의 목적을 재정의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은퇴 후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 전하기를 제 목적으로 삼았고, 이것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샵샵 3가지 자본을 동시에 키우는 활동들. 이제 3가지 자본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점, 합창단 참여하기. 건강 자본 호흡 조절과 자세 개선. 관계 자본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정신적 자본 음악을 통한 정서적 풍요로움. 2점, 도시 텃밭 가꾸기. 건강 자본 적당한 신체 활동과 신선한 채소 섭취. 관계 자본 같은 취미를 가진 이웃들과의 교류. 정신적 자본 생명을 키우는 보람과 자연과의 연결. 3점,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건강 자본 활동적인 생활 유지. 관계 자본 다른 세대와의 의미 있는 연결. 정신적 자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보람. 여러분, 이런 활동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3가지 자본 중 어디에 투자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것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샵 3가지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책임질 3가지 자본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자본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샵샵 건강 자본을 쌓을 때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어려움 일 나이 들었으니 이제 운동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 제 친구 중 한 분은 68세의 당뇨 진단을 받고 의사가 운동을 권했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이미 몸이 다 늙었는데 라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 만난 72세 할머니가 꾸준한 운동으로 당뇨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매일 수영을 하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극복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대, 9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회복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에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 건강관리는 돈이 많이 든다는 오해. 비싼 헬스장 회원권, 고가의 건강 보조식품, 특별한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극복법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은 종종 무료입니다. 걷기,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돈보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와 공원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건강검진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려움 3.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 건강관리의 가장 큰 적은 3일 천하입니다. 저도 여러 번 운동을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곤 했습니다. 극복법 습관의 힘을 활용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고 달력에 표시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저는 아침 식사 전 10분 스트레칭을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샵샵 관계 자본을 쌓을 때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어려움 1. 새로운 관계 맺기가 두렵다는 심리적 장벽.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도 은퇴 후 처음 독서 모임에 갔을 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복법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취미나 관심사가 같으면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부담을 덜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어려움 2. 오래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아쉬움.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변화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극복법 관계에도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옛 직장 동료들과 추억 나누기 모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3. 가족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둘만 남거나 혼자가 되었을 때 가족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극복법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 가세요.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구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배우자와는 새로운 공동 취미를 찾아보세요. 저와 아내는 은퇴 후 함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샵샵 정신적 자본을 쌓을 때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어려움 1.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두려움.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속담처럼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극복법 뇌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실생활과 연결지어 배우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74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 매일 한 가지 기능만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보다 더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실존적 고민.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진 후, 이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극복법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 어떤 일에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실마리가 됩니다. 저는 일기를 쓰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고, 결국 지식 나눔이 제 삶의 중심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삶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시간의 덫. 노년기에는 종종 옛날이 좋았지라며 과거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복법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 원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그날의 날씨와 식물의 작은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샵샵 모든 어려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혜. 어떤 자본을 쌓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30분 걷기라는 작은 목표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 걷기를 습관화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노후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노후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저는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 모임을 만들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이웃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변화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자본을 쌓아가는 여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샵 결론 진정한 노후 대책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3가지 자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76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대책이라고 하면 돈, 부동산, 연금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만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산만으로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3가지 자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 자본은 노후의 모든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토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 자본을 쌓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관계 자본은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노년기의 가장 큰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양한 연령층과의 관계 유지, 공통 관심사, 기반의 모임 참여, 디지털 소통 방법 습득, 베푸는 삶의 태도, 그리고 독립적이면서도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해 관계 자본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자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매일 아침 기쁘게 일어날 이유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배움, 의미 있는 일상 만들기, 자연과의 연결, 감사하는 습관, 영적인 탐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을 통해 정신적 자본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상황은 급변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내릴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자본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자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관계도 활발히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관계는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정신적 풍요로움은 다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자본에 평생 꾸준히 투자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에 그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반면 돈은 많지만 이 세 가지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의 노후는 외롭고 공허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친구가 건강을 잃고 관계가 단절된 채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세 가지 자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건강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의 관계 네트워크는 얼마나 튼튼한가? 나는 매일 아침 기쁘게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만약 어느 한 영역이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5분 스트레칭,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 읽기.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의 60대, 70대는 이제 중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20년, 30년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는 88세에 태극권을 시작해 건강을 되찾았고, 83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워 해외에 사는 손주들과 매일 화상통화를 즐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정신적으로 충만한 노인은 가족에게 짐이 되기보다 오히려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세 가지 자본을 위해 투자합니다. 아침 산책으로 건강 자본을, 이웃과의 대화로 관계 자본을, 새로운 배움으로 정신적 자본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을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노후 대책의 열쇠가 바로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편, 아내, 자식, 정부, 회사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유익한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응원 덕분에 저희 노인인생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본이 가장 부족하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자본을 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